오늘은 1000명의 죽음을 지켜본 호스피스 전문의가 말하는 죽을 때 후회하는 25가지와 같이 산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은 후회를 먹고 사는 생물이다. 환자들은 숨을 거두는 마지막 순간에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며 회한을 품는다. 누구나 후회한다. 그러나 후회의 정도에는 사람마다 큰 차이가 있다. 어느 순간 나는 많은 사람들의 마지막을 지켜보면서 누구나 느끼는 후회, 인생에서 풀지 못한 숙제에 공통 분모가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지금부터 그 공통 분모를 여러 사람과 나누고자 한다. 첫 번째 후회, 사랑하는 사람에게 고맙다는 말을 많이 했더라면. 당신은 소중한 사람에게 사랑한다는 말을 건넨 적이 몇 번이나 있는가? 신기하게도 이 말은 가장 익숙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가장 입 밖으로 내기 어려운 말이다. 말을 하는 사람도 또 듣는 사람도 익숙해지려면 다소 시간이 걸린다. 특히 나이가 지긋한 세대에서는 사랑해 라는 말을 1년에 한 번도 하지 않는 사람이 많을 것이다. 이런 사람들에게 장소와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자유롭게 구사할 수 있는 마법의 언어, 고마워를 추천하고 싶다. 고맙다는 인사만으로도 충분히 마음을 전할 수 있을 테니까.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사랑한다고, 고마운 사람에게는 고맙다고 말하며 살아야겠다고 생각합니다. 여섯 번째 후회, 꿈을 꾸고 그 꿈을 이루려고 노력했더라면. 가슴에 꿈을 품고 있는 한 그 꿈을 성취할 가능성은 존재한다. 포기한다면 그 순간 소중한 꿈과는 영영 멀어진다. 마지막 순간에 가슴을 후회 파는 후회는 이루지 못한 꿈이나 이룰 수 없었던 꿈이 아니라 꿈을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하지 않은 자신의 모습이다. 꿈과 열정이 없다면 인간은 단순히 생명을 소비하는 존재로 전락하고 만다. 저도 한때 하루하루 죽어가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꿈도 열정도 없었으니 그것은 사는 게 아니라 죽음이라는 곳에 하루만큼 더 가까워지는 시절이었습니다. 돌이켜보면 지금의 내 나이보다 훨씬 어렸던 시기의 아버지, 술을 드시면 사나이 눈물을 마을 어귀부터 부르며 오시던 아버지, 나와 동생의 이름을 부르며 절규에 가까운 노래를 부르시던 아버지는 전쟁이 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그 당시 자주 하셨습니다. 전쟁이나 나라, 전쟁이나 나. 그때는 몰랐습니다. 전쟁이나 나라는 말의 뜻을. 그 당시 아버지보다 훨씬 나이를 먹은 저는 이제야 압니다. 그 말을 하실 때 아버지가 얼마나 힘드셨을지. 생때 같은 3남매를 두고 혼자 죽음을 택하지 못하시니 차라리 전쟁이 나기를 바라셨던 것이지요. 그 힘든 시간들을 아버지는 어떻게 견디셨을까? 그 당시 아버지의 꿈은, 희망은 무엇이었을까? 7번째 후회, 감정에 휘둘리지 않았더라면. 세상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이 태어나듯 똑같이 죽기 마련인데 누군가를 미워하고 중화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나도 그 사람도 다 떠날 텐데요. 남을 시샘하거나 욕을 해봤자 전부 부질없는 일이라는 사실을 이제야 알았어요. 죽음을 앞둔 환자 C는 나에게 사소한 것에 마음을 다치지 말고 흐르는 시간의 강물에 감정을 흘려보내라고 몇 번이고 말했다. 감정에 치우친 삶, 특히 부정적인 감정에 얽매여 평생을 허비하면 돌아오는 것은 후회뿐이다.
당신의 마음속에도 평화를 거머쥘 수 있는 인생의 나침판이 자리하기를 빌어본다. 8번째 후회. 만나고 싶은 사람을 만났더라면. 찾아와 주기를 바라지 말고 직접 만나러 가라. 한 번의 만남이라도 소중히 여기는 마음. 이것이야말로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후회하지 않게 만드는 최고이자 최선의 방법이다. 현재는 영원하지 않다. 지금 이 순간도 다음 순간에 밀려 과거가 되고 만다. 시간은 끊임없이 흐르고 그 흐름을 타고 세상과 사람,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도 조금씩 변해간다. 누군가를 애타게 그리워한다면 시간을 마냥 흘러가게 두지 마라. 그 시간 속에는 우연이라도 만남이 일어나기 힘들다. 지금 떠오르는 얼굴이 있다면 당신이 먼저 연락을 해보자. 여러분은 지금 만나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까? 안부가 궁금한 사람이 있나요? 만나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그 삶을 어찌 아름답다 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나는 만나고 싶은 사람이 있는가? 안부가 궁금한 사람이 있는가? 어쩌다 어찌 살았길래 추억하지 못하는가? 안쓰럽고 미안하다, 내 삶에게. 9번째 후회. 기억에 남는 연애를 했더라면. 나는 장담할 수 있다. 누군가를 진심으로 사랑했던 추억은 마지막 순간을 풍요롭게 해준다는 것을 말이다. 내가 이렇게 확신하는 이유는 실제로 죽음 앞에서 옛 사랑의 기억을 떠올리며 행복한 표정으로 고백하는 환자들을 많이 봤기 때문이다.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떠날 채비를 해야 할 때 마지막 가는 길을 밝혀주는 아름다운 등불이 될지 모른다. 다음 세상에서는 그 사람을 꼭 다시 만나고 싶다. 할머니가 나지막히 이렇게 말하는 순간 나는 다시 피어날 사랑의 작은 불씨를 보았다. 마지막 순간이 다가올수록 할머니는 엷은 미소를 짓고 있었다. 10번째 후회. 죽도록 일만 하지 않았더라면. 일만 하느라 놀 줄 모르는 사람들, 제대로 즐길 수 있는 취미가 하나 정도 있었으면 하고 후회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많다. 물론 마지막 순간을 위해 일부러 취미를 가질 필요는 없겠지만 좀 더 풍요로운 인생을 꿈꾼다면 취미 하나 정도는 갖는 것도 의미 있지 않을까. 사람들은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할 때 삶의 기쁨을 느낀다. 세상을 떠날 준비를 하는 시간에도 마찬가지다. 긴 세월 동안 놀이를 멈추지 않는 사람들은 마무리를 아름답게 장식한다. 그 모습에 후회는 없다. 11번째 후회. 가고 싶은 곳으로 여행을 떠났더라면. 흔히들 고민이 있으면 여행을 떠나라고 조언한다. 거동이 불편할 때는 떠나고 싶어도 떠나기 어려운 현실을 수없이 만나본 나는 감히 이렇게 말하고 싶다. 고민이 없어도 떠나라. 여행은 모든 후회를 말끔하게 씻어줄 것이다. 12번째 후회. 내가 살아온 증거를 남겨두었더라면. 힘이 들더라도 자신이 살아온 흔적을 남기는 과업은 스스로 자신의 생명을 격려하고 도닥여주는 일이기도 하다. 생명이 사라져도 자신의 과업은 오래도록 사라지지 않는다. 이런 진실을 깨달을 때 인간의 힘과 의지는 더 강해진다. 거창한 총정리가 부담스럽다면 가족들에게나마 자신의 존재를 남기는 일 정도면 충분하다. 사랑하는 가족에게 편지를 남기는 것이다. 손으로 쓴 편지 대신 이메일이나 문자로 소통하는 것이 훨씬 일반적이 되어버린 세상에서 친필로 또박또박 써내려간 편지는 읽는 사람의 마음을 따뜻하게 만든다. 글씨는 이 세상에 그 사람의 흔적을 진하게 새기는 가장 정직한 수단이다.
자, 당신은 당신이 살아온 증거로 무엇을 남기고 싶은가? 저는 지금 제가 살아온 증거로 이 유튜브를 남기고 있습니다. 아쉽게도 중학교를 졸업하면서 그때까지 모든 사진, 일기를 포함한 글들, 나에 대한 모든 기록을 태워버렸습니다. 당신은 그간의 삶 시간을 모두 잊고 새롭게 출발하자는 의지였겠으나 지나고 보니 후회가 많습니다. 첫사랑에 실패한 당시의 마음을 이해한다 해도 기록이 없는 시간들은 점점 기억 속에서 힘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기억에만 의존하기에는 시간이 허락치 않는군요. 13번째 후에 삶과 죽음의 의미를 진지하게 생각했더라면 나도 한낱 나약한 인간에 불과하니 사사로운 일에 마음이 유동칠 때가 많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죽음과 직면한 이의 시련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뉘우침이 고개를 든다. 삶과 죽음을 깊이 생각하면서 그 의미를 찾아내고 또 확고히 다져두면 죽음의 공포에서 자유로울 수 있다. 더욱이 건강할 때 확고한 철학을 갖고 살아간다면 하루하루를 보람있게 보낼 수 있을 뿐 아니라 행복한 마무리도 지을 수 있다고 확신한다. 내 삶에 의미가 있다면, 주어진 사명이 있다면 그것은 언제 어떻게 알게 될까? 중학교 2학년 겨울방학 이후로 지금까지 아무리 정신없이 살다가도 돌아보면 항상 제자리였다. 가장 근본적인 질문에서 나는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90대가 되어 종교에 귀의하면 그 답을 찾을 수 있을까? 끝내 찾지 못할까? 서운하다. 삶이란 무엇인가? 또 죽음이란 무엇이란 말인가? 16번째 후에 결혼을 했더라면 두 사람 가운데 어느 한쪽이 먼저 떠나야 할 때 결혼을 원하는 경우를 종종 보기도 한다. 그들은 죽음의 사신과 싸우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 말하자면 머지않아 사별할 것을 알면서도 결혼식을 올리고 법적으로 정식 부부가 되는 사람들이다. 어차피 할 거라면 다음 생에 태어나도 다시 만나 사랑하고 싶은 천생배필과 결혼하는 게 최고일 것이다. 눈을 감는 순간 내가 누구보다도 사랑하는 단 한 명의 사람이 내 곁을 지킨다면 그보다 더 편안하고 행복한 순간이 어디 있겠는가? 그렇다면 남은 사람, 보내는 사람의 입장은, 마음은 어떨까? 오래전부터 다시 태어나면 절대로 결혼하지 않을 거라 말하곤 합니다. 지금의 결혼 생활에 불만이 있어서가 아니라 가장으로서 남편과 아버지의 역할에 너무 부족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미안해서. 17번째 후에 자식이 있었더라면 우리 아이들이 아들이어서 참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여자로 살아본 적이 없기에 딸이었다면 어떻게 세상을 알려줄까 하는 걱정이 앞섰기 때문입니다. 지나고 보니 걱정할 필요가 없었는데 말이죠. 딸한테는 엄마가 있으니까. 20번째 후에 내 장례식을 생각했더라면 죽음을 앞두고 미리 장례 준비를 해두면 나중에 무거운 짐 하나를 덜 수 있으리라. 좀처럼 하기 어려운 일이지만 후회를 줄인다는 의미에서 조심스럽게 권해본다. 많은 생각이 드는 대목입니다. 내 장례식에 대해 생각해 보는 것만으로도 쉽지가 않은데 장례식을 순수 준비하거나 생전 장례식을 치른다니,
나의 장례식에 대해서는 일단 미루고 어르신들이 장례식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벌써 언제 돌아가셔도 이상하지 않은 연세시구나. 마음이 아프네요. 이번 설엔 꼭 찾아뵈어야겠습니다. 코로나 핑계 대지 말고 대신 안전하게. 21번째 후에 건강을 소중히 여겼더라면. 가장 소중한 건 건강이란다. 건강하지 않으면 인생에서 어떤 도전도 불가능하다. 죽는 순간의 후회본들 아무 소용이 없다. 건강은 건강할 때 지키자. 누구라도 말할 수 있는 이 당연한 진실이 숨을 거두는 마지막 순간을 후회 없이 만드는 중요한 나침판이다. 부디 최소한의 건강은 확보하길 바란다. 술을 줄이고 주기적으로 운동을 하면 육체적인 건강은 어느 정도 지킬 수 있겠지.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하는 것도 잊지 말고. 그렇다면 정신적인 건강은 어떻게 지킬 수 있을까? 어떻게 그 능력을 키울 수 있을까? 신체적 건강 못지않게 정신적 건강 또한 중요한데 말이야. 22번째 후에 좀 더 일찍 담배를 끊었더라면, 제가 만약 담배를 피우지 않았더라면 이렇게 마냥 죽음을 기다리지는 않았겠죠. 좀 더 일찍 담배를 끊었더라면 지금 후회해봤자 아무 소용없지만요. 30여 년 피워오던 담배를 2016년 1월 19일 이후 끊었습니다. 안타깝게도 내가 담배를 끊자 아들이 담배를 피기 시작했습니다. 대를 이어 충성하니 담배인삼공사는 망할 일이 없겠지요. 망하는 건 우리 건강과 삶일 뿐. 23번째 후에 건강할 때 마지막 의사를 밝혔더라면, 나는 저술이나 강연 등 기회가 닿을 때마다 사람들에게 존엄한 죽음을 위해 임종의 순간을 고민하고 자신의 마지막 의사를 명확히 해두라고 간곡히 호소한다. 하지만 주위를 둘러보면 극단적인 상황을 가족과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하는 사람은 거의 없는 듯하다. 사전에 준비가 없어도 가족들의 마음을 서로 훤히 꿰뚫어 보고 있는 모범 가정이라면 굳이 언어로 다짐해둘 필요가 없을 테지만, 이런 이심전심으로 무장된 가정이 과연 얼마나 될까? 부디 사랑하는 가족을 두고 조금이라도 가벼운 걸음으로 떠나고 싶다면 자신의 마지막 의사를 확실하게 밝혀두는 준비를 잊지 않길 바란다. 뇌세 상태 등의 연명치료가 과연 필요할까요? 나의 경우라면 나는 연명치료를 원하지 않습니다. 침대와 호흡기에 의지하느니 하루라도 빨리 다음 생으로 가렵니다. 내가 처음 자살을 결심했을 때처럼 이 세상은 어느 정도 예측이 되니 말입니다. 서두를 것입니다. 좀 더 빠른 다음 생을 맞이할 것입니다. 현대의학은 인간과 죽음을 조금 멀리 떨어뜨려 놓았지만 자연은 변함없는 진실을 우리에게 속삭인다. 살아있는 모든 것은 언젠가 사라지기 마련이지만 주어진 시간을 열심히 살아내려는 생명은 후회하지 않는다라고. 나는 내가 아는 모든 사람들이 후회 없는 시간을 보내기를 기도했다. 이 책에는 내가 만났던 인생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마지막 후회를 간추려 두었다. 세상에는 수많은 인생이 있듯이 수많은 후회가 있다. 이 세상을 떠나야 할 때 사람들은 반드시 자신이 지금까지 걸어온 길을 되돌아본다. 자신의 역사이자 자신을 대변하는 인생길이 충분히 만족스럽다면 미술을 머금으면서 다음 세상으로 향할 수 있으리라.
사람들은 떠날 때 특별한 후회나 거창한 과업 때문에 눈을 감지 못하는 게 아니라 바쁜 일상에서 잊고 살았던 아주 작은 삶의 진실 때문에 아파한다는 것이다. 진짜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꿈을 이루려고 노력했더라면, 여가 생활을 즐기면서 가보고 싶은 곳으로 여행을 떠났더라면, 사랑하는 마음을 글이나 말로 표현했더라면, 이 거창하지 않은 사소한 실천들이 마지막 순간 마음의 짐이 되어 가슴을 후벼 판다면 이보다 더 안타까운 일도 없을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건강할 때 내일 죽을 것처럼 열심히 살아라. 고맙습니다.